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 두 개면 노후는 괜찮겠죠? 하지만 실제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생각보다 결과가 냉정합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연금 신화가 얼마나 불안한 기둥 위에 서 있는지 지금부터 그 현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62세 박모 씨의 사례입니다. 그는 35년을 공기업에서 근무했고 퇴직과 함께 퇴직연금 2억 5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130만 원 정도, 퇴직연금은 매달 70만 원씩 받도록 설정했죠. 합치면 200만 원, 나쁘지 않은 금액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한 달 지출을 기록해보니 생활비, 보험료, 관리비, 교통비, 병원비까지 합쳐 월 270만 원이 나갔습니다. 결국 매달 70만 원씩 적자가 쌓였고 3년 만에 퇴직금 일부를 다시 꺼내 써야 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연금이 있어도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버틸 수 없더라고. 비슷한 고민은 59세 정 씨 부부에게도 있었습니다. 부부 모두 직장 생활을 오래 했고 각각 국민연금 110만 원과 90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합하면 200만 원, 퇴직연금에서 100만 원씩 추가로 받을 계획이었죠. 그러니 총 300만 원. 그런데 막상 은퇴 후 첫 해에 계산해 보니 병원비와 식비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특히 자녀의 결혼지원금, 부모님 제사비용, 차량 유지비 같은 불규칙한 지출이 꾸준히 나갔습니다. 300만 원은 한 달이 아니라 21치 생활비가 되어버렸고 결국 정 씨는 1년 만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할 땐 연금이 든든해 보였는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그건 최소한의 생명줄이더군요. 여유는커녕 버티기용이었어요. 이처럼 연금이 있어도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 후 지출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일정한 월급 안에서 생활비를 관리했지만 은퇴 후에는 돈이 들어오는 흐름이 느려지고 나가는 속도는 빨라집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100% 반영하지 못하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대부분 2% 내외로 물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한 심리적인 요인도 큽니다. 직장에 다닐 땐 다음 달 월급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의 안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은퇴 후엔 그 안전망이 사라집니다. 연금이 매달 들어와도 그 금액이 고정돼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불안으로 작용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건강이 나빠지고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금액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심리상담 현장에서도 연금이 있어도 불안하다는 은퇴자들의 호소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연금은 생활의 기반이지 안정감의 보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연금의 절대 금액보다 소비 구조를 먼저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합쳐 300만 원이라면 그 안에서 최소 생활비 200만 원, 여가의료비 70만 원, 비상지출 30만 원 정도로 구조화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연금 외에 현금 흐름을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다. 소액의 배당, 임대 혹은 취미를 통한 부수입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심리적 안정감의 원천이 됩니다. 은퇴 후 10년차 김모 씨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있어서 불안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막상 살다 보니 돈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였어요. 그는 퇴직 후 3년간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다 지금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소소한 강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야 진짜 연금이 생긴 기분이에요. 돈이 아니라 의미로 사는 연금 말이에요. 결국 노후의 안정은 연금 액수가 아니라 삶의 구조에서 나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노후의 시작을 위한 기본 토대일 뿐 그 위에 쌓아야 할 것은 지속 가능한 일, 의미 있는 관계, 그리고 삶의 리듬입니다. 재정은 버팀목이지만 인생의 균형추는 마음의 방향에서 나옵니다. 계산기로는 예측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진짜 노후 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그것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지를 냉정히 봐야 합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 돈보다 더 큰 자산은 삶의 의미입니다. 은퇴란 돈이 사라지는 시점이 아니라 의미가 사라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에 돈을 계산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안심할 수 있는 노후의 시작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합쳐지면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도감이다. 직장 생활 내내 그 두 가지가 든든한 노후의 안전판이라고 배워왔고 정부나 회사에서도 연금의 안정성과 장점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은퇴 이후 현실에서 마주한 수많은 은퇴자들의 삶은 그 믿음이 얼마나 허약했는지를 보여준다. 연금이란 이름에 돈은 매달 들어오지만 그 돈이 만들어내는 삶은 생각보다 좁고 불안하다. 서울 송파구의 63세 윤모 씨는 공기업에서 33년간 근무했다. 국민연금 월 130만 원, 퇴직연금 월 80만 원, 총 210만 원이 매달 들어오고 아내도 국민연금 60만 원을 받고 있으니 두 사람의 합계는 270만 원이었다. 처음엔 안심했다.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있다는 건 큰 위안이었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마음을 편하게 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그 돈이 버텨주지 못했다. 관리비가 30만 원, 전기, 가스, 수도, 통신비까지 합하면 50만 원이 넘었다. 식비는 물가 상승으로 80만 원을 훌쩍 넘어섰고 병원 진료비와 약값이 꾸준히 나갔다. 여행을 한 번 다녀오면 한 달 예산이 흔들렸고 냉장고를 채워놓고 나면 다시 통장 잔액을 계산해야 했다. 윤 씨는 말했다. 일할 땐 돈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연금이 들어오는데도 마음이 계속 조급합니다. 이 돈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통계적으로도 현실은 냉정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연금액은 약 65만 원이다. 40년 가까이 꼬박꼬박 낸 사람도 100만 원 내외다. 여기에 퇴직연금이 더해져도 현실적인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노후 부부의 평균 생활비는 약 270만 원에서 320만 원 수준이다. 특히 의료비와 돌발 지출을 고려하면 350만 원이 되어야 여유가 생긴다. 결국 연금으로는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는 가능하지만 삶의 품질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연금의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실제 상승률이 체감 물가를 따라가지 못한다. 퇴직연금은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되어 수익률이 연 2% 남짓이다. 물가가 연 3%만 올라가도 실질 가치는 매년 감소한다. 즉, 연금을 받는 순간부터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60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해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20년 동안 물가 상승률 2%만 반영해도 실질 가치는 30% 이상 줄어든다. 지금 300만 원의 가치가 20년 뒤엔 200만 원이 안 된다는 뜻이다. 결국 연금은 고정된 금액의 안정성을 주지만 실질 구매력의 불안정성을 안겨준다. 이 때문에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불안은 단순한 돈의 부족이 아니라 통제력의 상실이다. 월급을 받던 시절엔 일한 만큼 벌고 쓴 만큼 채울 수 있었다. 하지만 은퇴 후엔 그 흐름이 멈춘다. 돈은 들어오지만 늘 같은 금액이고 지출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늘어난다. 병원비 한 번에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고 자녀 결혼 자금, 손주 돌봄 지원비 같은 불규칙한 지출이 계속 발생한다. 그때마다 은퇴자들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린다. 내가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심리적 공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심리상담센터에서 만난 60대 중반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연금 덕분에 밥은 먹지만 마음이 허기져요. 그녀는 하루 종일 뉴스와 유튜브를 보며 물가와 금리 이야기에 집중했다. 남편이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소한 대화가 싸움이 되고 결국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연금이 생활비는 채워주지만 관계의 균형은 지켜주지 못한다는 말이었다. 결국 연금이 주는 안정감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착시일 수 있다. 돈이 들어오면 불안이 사라질 거라 믿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종류의 불안이 시작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제 연금을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보조적 시스템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일 뿐이고 퇴직연금은 그 위에 얻는 보조적인 소득이다. 그 둘만으로는 노후의 삶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은퇴 후에도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소액의 배당소득, 임대소득 혹은 재능을 활용한 부업형 수입이라도 꾸준히 유지하면 연금의 부족분을 보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비 구조의 재설계다. 고정 지출을 줄이고 소비의 방향을 욕구 중심이 아닌 필요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실제 은퇴 5년 차 김모 씨는 그 변화를 통해 삶이 안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 후 처음 2년간은 연금 외의 수입이 없었고 매달 50만 원씩 적자가 났다. 하지만 이후 작은 임대소득을 만들고 취미로 하던 목공을 통해 한 달 3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인데 그게 마음을 바꿔놓더라고요. 연금만 있을 때는 수동적으로 기다렸는데 이제는 내가 벌 수 있다는 감각이 생겼어요. 그게 진짜 안정이에요. 은퇴 이후 가장 무서운 건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는 것이다. 직장에서는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퇴직자, 노년층이라는 이름으로 묶인다. 연금은 그 틀 안에서 생존을 가능하게 하지만 존재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연금 외에 또 다른 삶의 연금을 찾아야 한다. 그건 돈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유다. 봉사활동을 하든, 배움을 이어가든, 관계를 회복하든 그 안에서 얻는 의미가 정신적인 연금이 된다. 결국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노후를 지탱해주는 최소한의 기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답이 아니다. 연금이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중요한 건 그 돈으로 어떤 삶을 구성할 것인가다. 연금은 인생의 뒷받침이지 삶의 중심이 될 수 없다. 연금은 수입이지만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건 관계와 시간, 그리고 의미다. 은퇴자들이 흔히 말하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 속엔 단순히 돈의 부족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잃은 두려움이 숨어 있다. 지금 우리의 과제는 연금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연금에 덜 의존하는 것이다. 내가 나의 시간과 소비, 관계를 다시 설계할 때 비로소 연금은 나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숫자를 넘어서는 삶의 구조, 그것이 진짜 노후의 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연금은 은퇴를 지켜주는 울타리일 뿐 나를 대신 살아주는 것은 아니다. 연금의 액수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노후의 품격을 결정한다. 계산표의 숫자가 아닌 내가 만들어가는 하루의 의미가 노후의 진짜 자산이다. 결국 우리는 연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힘을 믿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안심할 수 있는 은퇴의 공식이다.